안녕하세요. 멘토입니다. 1번. 부동산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간단해요. 1번. 과학을 순수과학이나 응용과학으로 구분할 때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에 속한다고 되어 있어요. 순수과학의 대표주자는 국문학 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걸 공부한다고 해서 무언가를 막 응용하거나 이런 개념 아니잖아요. 실생활에 써먹거나. 그런데 부동산학의 경우에는 기존에 이미 부동산학이라는 학문을 만들기 전에도 인간은 부동산 활동하고 부동산 현상 등을 경험했어요. 이미 경험했던 부동산 현상, 부동산 활동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만든 학문, 실생활에 응용하기 위한 과학이 부동산학입니다. 그래서 응용과학이죠. 그 다음 2번.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당연히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현상을 포함해요. 근데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을 얘기하기 때문에 부동산 활동의 주체는 인간이고 객체는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주인공은 인간이에요. 철저히. 그래서 인간과 관련이 없는 건 부동산 자체가 움직이고 있어도, 즉 지진, 홍수가 나타나도 그건 부동산학에서 다루는 부동산 활동이 아닌 겁니다. 기억 꼭 해두세요. 그럼 경작 활동은 인간이 토지 위에다가 농사를 짓잖아요. 그래서 집약적 농업, 조방적 농업 이런 표현은 부동산학에서 다루죠.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현상을 포함하는 거 맞고. 3번.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연구 방법에 종합식 접근 방법이 있대요. 자, 어린 시절 받았던 선물 세트 중에 가장 앞권의 선물 세트는 종합 선물 세트죠. 그래서 그 종합 선물 세트의 내용을 보면 껌부터 시작해서 초콜릿, 과자, 온갖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시스템화, 체계화는 장점이 있죠. 근데 막상 먹으려고 뚜껑 따보면 먹을 것, 잘 팔리는 것 하나에 안 팔리는 것들을 끼어 팔기의 대명사가 종합 선물 세트죠. 그래서 논점이 명확하다, 명확하지 못하다, 명확하지 못한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복합 개념, 법경기 측면에서 한꺼번에 파악하는 것, 이게 종합식 접근 방법입니다. 얘의 가장 큰 장점은 단시간에 체계화시키는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체계화, 시스템화 이런 표현이 나오면 종합식 접근 방법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4번. 부동산학은 다양한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학문적 성격을 가진다. 부동산학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기존의 법학, 경제학 등은 예전부터 있었겠죠. 공학 등도. 그래서 기존에 있던 학문들, 법학, 경제학, 공학 등을 다 종합해서 만든 학문. 그래서 얘를 종합과학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5번.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이 있는데 얘는 능률성의 원칙, 안전성의 원칙, 경제성의 원칙이 있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외우냐면 안경을 쓰면 능히 볼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는 거예요. 저도 안경을 벗으면 정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안경을 쓰면 능히 볼 수 있다. 능안경 이렇게 기억을 해둡니다. 그래서 능률성은 주어진 시간에 최대의 일을 해나가는 것. 이게 능률성이에요. 그 다음 안전성은 말 그대로 안전하게 하는 것. 그 다음 경제성의 원칙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누리고자 하는 거래요. 그때 각각의 이제 그 능률성을 높이기 위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능률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에 소유 활동을 할 때 다양한 용도 중에 최고 유효한 용을 하면 된대요. 이건 능률성의 원칙과 관련이 있지 안전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5번이 틀렸는데 부동산 활동을 크게 소유 활동이라는 것과 거래 활동 이렇게 둘로 구분을 한답니다. 그래서 소유 활동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부동산을 이용하고 부동산을 개발하고 부동산을 관리해요. 소유할 때. 그래서 외울 때 이발관을 소유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셔도 돼요. 한 번만 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발관을 소유한다. 그 다음 이 활동을 제한, 이발관을 제한 나머지는 다 거래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의 능률성을 추구하기 위한 원칙에 소유 활동은 최유효용의 원칙이 있고 거래 활동은 거래 질서가 확립돼 있어야 하지만 빠른 시간 안에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대요. 만약에 거래 질서가 확립돼 있지 않으면 계속 의심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교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통 질서가 확립돼 있어야 되겠죠.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나오면. 그러니까 거래 질서 확립은 소유활동, 거래 활동은 최유효 이런 식으로. 그럼 거래해 두시면 끝나요. 쉽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 부동산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기억. 공중지표 지하 3천 공간 맞잖아요? 그럼 기억이 없는 3번, 4번, 5번을 지웁니다. 그 다음 니은. 사회성 공공성이 있는 재산이므로 비싸다는 얘기죠. 거래 당사자는 윤리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없으나 여러분 어떤 학문에서 누구는 윤리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겠어요.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가 막 속이는 거예요. 건물이 쓰러지기 직전인데 정말 좋은 건물이라고. 이런 식으로. 말이 안 되죠.
부동산 업자에게는 높은 윤리성이 요구된다. 왜 우리만? 그러니까 니은은 X죠. 누가 봐도. 그러니까 1번을 지워버리면 당연히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 디귿. 일반적으로 일반 소비 상품을 대상으로 한 활동과 달리 비싸니까 장기적 배려하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신중한 고려를 통해서. 만약에 부동산 투자 잘못 한 번 하면 평생 벌어온 돈을 한 번에 날릴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리을. 부동산 활동의 주체가 인간이라는 점에서 인간을 대상으로 하니까 대인 활동이죠. 그 다음 부동산은 물건이죠. 대물 활동이 됩니다. 대인 활동과 대물 활동이 양면성을 띈다고 얘기하지 대물 활동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X. 그 다음 체계화된 이론 활동으로 기술성보다는 과학성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기술도 필요하고 그 과학이 연구돼서 그게 외부로 표출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둘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산업에서는 기술을 연구하고 학교에서는 과학을 연구하기 때문에 산학이 협동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리을은 무엇을 더 강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X. 그 다음 미음.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으로 규정하는 근거는 부동산을 들고 옮겨서 보여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동성이라는 특성 때문이었고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니까 가서 본다라는 개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물활동적 성격을 띠겠죠. 그래서 미음도 X가 됩니다. 답은 2번. 그 다음 3번.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문제가 이 분류의 문제가 3년, 4년 꼴로 한 문제 정도씩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는데 한 번 보면 그냥 끝납니다. 쉬워요. 그래서 먼저 개념을 잡고 그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당연히 부동산업이니까 부동산자 들어있겠죠. 대분류에 당연히 부동산이 들어있습니다. 중분류에 부동산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주의 깊게 보시지 말란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는 요령은 부동산 가지고 함정을 파니까 부동산을 가지고 문제를 풀 생각을 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공급하는 건 부동산업이겠네요. 얘를 업으로 하는 거니까.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이잖아요. 부동산 공급업, 당연히 부동산업이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대 및 공급업은 당연히 임대업과 공급업 이렇게 둘로 쪼개질 거예요. 근데 임대업 부분을 보면 항상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주거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그걸 제외한 나머지 건물을 비주거용 건물. 그럼 얘는 상업용, 공업용 건물 등이 되겠죠. 그 다음 기타 부동산은 토지 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임대업은 지금 비주기가 다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 개발 및 공급업 부분에 당연히 이 세 가지가 또 다시 들어가요. 비주기가 들어갑니다. 이해되셨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을 보면 이 둘의 차이가 뭔지 보세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임대하거나 소유주가 공급하는 거죠. 개발해서 공급할 수 있는 거예요. 소유주가. 그런데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걸 보면 부동산 관리업을 담당하는 사람은 자기 거 자기가 관리하면서 돈 받지 않잖아요. 남의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거죠. 남의 부동산을 중개하는 거고 남의 부동산에 대한 자문을 하는 거고 남의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때 관리업에 주비만 있지 기가 없어요. 기는 기타 부동산으로 아까 제가 토지 등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토지가 달아 없어지나요? 관리를 잘 못하면 토지가 막 달아 없어져서 가치가 확 떨어지나요? 그러니까 그걸 관리하면서 돈 받는 업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가 없다라는 것, 기타 산업, 지금 기타 부동산 관리업은 없다는 걸 조금만 기억해 두시고 이제 이 중개자문 감정평가업 관리업까지 서비스업을 외우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자, 어떻게 하나 보세요. 자를 관중에게 서비스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MM이 감자를 관중 서비스로. 오케이? 아시겠어요? 그럼 감은 감정평가, 자는 자문, 관은 관리, 그 다음 중은 중개, 서비스업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된다는 얘기죠. 간단하죠? 자, 이제 문제 풀어볼까요? 3번.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럼 공급업 찾습니다. 공급업 들어가 있죠? 임대업도 들어가 있죠? 관중, 중개, 관리업 들어갔죠? 임대업 들어갔죠? 이 문제 풀 때 부동산 갖고 푸시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부동산 다 들어있죠? 다 부동산 들어있어요. 다. 건물도 부동산이니까. 그래서 투자 및 금융업은 부동산에만 투자하나요? 주식 투자. 오히려 더 크죠. 등등등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투자 및 금융업이라는 부동산 한국 산업 표준 분류가 별도로 있어요. 투자 및 금융업은.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때 주의하실 건 꼭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기타 부동산 관리업은
토지 관리업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는 거예요. 주거용 건물 관리업 있죠? 비주거용 건물 관리업 있죠? 그 내용. 나머지는 비주기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어요.